네, 이제 어제 좀 아까 우리 타이머를 봤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퍼센트 x 0.0.0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qx 0.1.0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뭐 2초 있다가 온이 됐다가 뭐 4초 있다가 꺼져라. 이렇게. 이런 거. 2초 있다가 2초 동안 온 됐다가 꺼져라. 뭐 이런 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입력 조건이 있고요. 퍼센트 x 0.0.0. 우선 2초를 알아야 되겠죠? 2초. 2초 여기 타이머 하면 되겠어요. TON. PT가 T샵 2초. 이렇게 되겠네요. 2초가 되면은 여기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 얘가 이제 T1이라고 하고, T1.Q가 온이 되면 출력이 나가야 되겠죠? 먼저, QX 0.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초 후에 또 나가야 되니까 또 타이머가 있어야 되겠죠? 타이머 하나 더 있어야 돼. 자, 그 타이머를 우리가 여기서 타이머를 선언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T2 이렇게 타이머를 선언해서 만약에 여기 PT가 T샵 ES 자,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2초 타이머. 그래서 여기 T2가 온이 되면은 얘는 끄는 조건이죠. 끄는 조건이니까 여기에 비접점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비접점 T2.Q 이게 시작하는 조건, 이게 끄는 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T2가 여기에 나오면 되겠죠. T2 그 대신에 얘가 동작하면 타이머가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니까 얘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4초 타이머가 되겠네요. 4초. 그럴 때는 얘는 T샵 4초가 되겠어요. 4초. 그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선언하면 4초, 여기서 선언하면 2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얘가 온되고 나서 온이니까. 자,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하나는 A접점, 하나는 B접점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자, 기존에 있는 거 드래그 하셔서 D 실행문으로 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로컬 변수를 다 지울 때 줘야 돼요. 로컬 변수. 네. 다시 프로그램 할 때는 반드시 로컬 변수 지우시고요. 자, 입력 i 0.0.0 자, 타이머 FC TON TON T1 인스턴스 네이밍으로 T1 자, 인스턴스 네임이 나오면 그냥 확인만 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타이머를 두 개를 동작시키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선이 나와야 돼. 이번에는 T2 자, 이렇게 했고 자, 이게 T샵 ES 여기는 T샵 4S 4초 자, A접점 T1점 Q에서부터 B접점 T2점 Q까지 출력 Q0.1.0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온라인에 쓰기 하시고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시작.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타이머에는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이제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조건을 넣으면 2초 후에 출력이 나가고요. 4초 지나면 꺼졌네요. 예. 자, 다시 리셋. 입력이 들어오면 2초 후에 출력이 나가고 4초 후에 출력이 꺼지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자, 여기까지 동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다.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고 싶으면 자, 입력이 들어왔어요. 4초 지나면 꺼졌어요. 그럼 다시 또 입력을 온시키면 또 시작하고 또 꺼지고 또 입력을 다시 넣으면 또 꺼지고 계속 입력 조건을 껐다 켰다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저거를 여기서 내가 써서 입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죠? 4초가 지나면 리셋을 시켜주면 좋겠죠? 4초마다 리셋. 4초마다 자동으로 리셋을 시켜주면은 얘가 계속 온오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될까요? 4초마다 리셋을 시켜주려면 자, 여기 4초 타이머가 있으니까 이 타이머를 가지고 리셋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자, 여기에다가 리셋을 하나 넣는데 자, 여기에 들어있는 요 접점, 요 T2의 B접점을 여기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옮겨 놨어요. 여기에 있던 B접점을 요 앞으로 옮겨 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 T2는 4초마다 한 번씩 꺼졌다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초마다 한 번씩 요 타이머 두 개를 리셋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쓰기. 자기 자신을 리셋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모니터 시작.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이제 비접점이니까 붙어 있겠죠. 자, 입력을 온시키면 2초 후에 온이 됐다가 2초간 꺼졌다가 리셋이 됐어요. 다시 2초 있다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이머를 4초마다 리셋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이 계속 온오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28페이지에 보시면 온딜레이 타이머를 이용한 프로그램 한 다음에 플리커 회로라는 걸 했죠. 플리커 회로. 자, 이 플리커 회로라는 게 온오프를 연속해서 하는 동작을 우리가 플리커 회로라고 해요. 반짝반짝 한다 이거죠. 그래서 플리커 회로인데 지금 요 회로하고 우리 지금 한 회로하고의 차이점은 요 두 번째 타이머가 위치가 좀 다른 것 뿐이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하셔도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여기 설정값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설정값. 자, 여기서 보시면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 500ms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프 온이 있는데 여기 오프 시간하고 온 시간이 있죠. 그러면 T0하고 T1 중에서 오프 시간이 어디에 해당돼요? 오프 시간이 T0예요? T1이에요? T0입니다. T0.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온 시간이 T1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온오프 시간을 내가 조절해 주면은 얼마든지 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펄스를 만들려면 타이머가 두 개가 필요하죠. 오프 시간, 온 시간. 그래서 두 개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런 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펄스를 유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PLC에서는 타이머를 안 쓰고도 펄스를 만들어주는 그 플래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플래그를 제공해 주면은 유저들이 타이머를 안 쓰고도 이런 클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클럭을 한번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286페이지가 있는데요.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플래그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죠? 플래그? 플래그. 아까 우리가 언더바 RTC, 언더바 TOD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래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게 다 플래그인데 플래그는 그럼 뭐냐? PLC에서 자체적으로 유저들이 편하게 쓰도록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타이머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플래그에 보면 다 언더바로 시작하죠. 그 언더바 T 20ms 그러면 이게 뭐냐? 20ms 주기 클럭입니다. 클럭. 언더바 T 20ms.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가 %IX 0.0.0 또 %IX 0.0.1 예를 들어서 이게 언더바 T 200ms다. 요거는 언더바 T 1s다. 이게 %QX 0.1.0이다. 이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플래그인데 예를 들어서 언더바 T 200ms라는 것은 스타트가 되면 온, 오프를 반복하는 건데 200ms 주기라는 것은 온 시간과 오프 시간을 합친 게 200ms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 시간하고 오프 시간이 있는데 온 시간과 오프 시간의 비율은 50대 50이에요. 왜? 클럭이기 때문에 클럭이라 그러면은 뭐든지 온오프 비율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친 게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온 시간과 오프 시간을 합친 게 주기예요. 그래서 100ms면은 0.1초 온이고 0.1초 오프되는 그런 타이머가 되겠죠. 1초 클럭은 어떻게 되죠? 온 시간이 얼마예요? 온 시간이 0.5초, 오프 시간이 0.5초 되는 클럭을 얘기하겠죠. 클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정상 동작일 때, 이게 에라 동작일 때, 이게 정상 동작일 때, 그럴 때에 요 이제 LED 램프를 에라 동작이면은 반짝반짝반짝 하게 하고 정상 동작이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표시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플래그를 안 쓰면은 타이머를 4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플래그를 쓰면은 타이머를 안 쓰고도 우리가 이런 플래그를 이용해서 클럭을 만들 수가 있다. 자, 한번 저걸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자, 저거 플래그를 쓰는 방법은 플래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 0.0.0. 자, 여기 A 적점을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가 언더바 RTC, 언더바 TOD 하는 식으로 이 변수 종류에서 요 맨 오른쪽에 플래그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쫙 플래그 종류가 쫙 리스트가 나와서요. 언더바 T니까 조금 밑에 있겠네요. 언더바 T.
언더바 t, 여기 100번대에 있네요. 언더바 t 200ms 여기 108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언더바 t 200ms. 그래서 출력을 Q0.1.02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 램프를 빠르게 반짝반짝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동작일 때 I 0.0.1이 들어오면은 플래그 아까처럼 또 언더바 T 1S를 한번 이번에는 선택하겠습니다. 107번에 있네요. 107번에 언더바 T 1S 1초 클럭. 자, 우리가 플래그에서 직접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는 직접 치셔도 됩니다. 코딩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머를 안 쓰고도 우리가 이렇게 클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걸. 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플래그는 PLC가 런이 되면 얘를 무조건 온오프를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번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출력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모니터상에 보이는 것은 아주 늦게 반짝반짝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통신선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 이 램프를 보시면은 아마 반짝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번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정상 동작이니까 반짝반짝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타이머 없이도 우리가 이런 클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를 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온딜레이 타이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35 거기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온딜레이 타이머를 이용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의 램프가 동작하는 게 전부 어떤 일정 시간 패턴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예제로 나와 있는 게 이 거리에 있는 신호등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보행자가 잘 별로 없는 그런 차선에서 신호등이죠. 이런 신호등에 가보면은 평상시에는 이런 차선 쪽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이 건널목 횡단보도 쪽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보통 차들이 왕복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사람이 와서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선에 있는 신호등과 이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 차선과 횡단보도에 있는 그 버튼 램프들의 타임 차트를 그 밑에 그려놨어요. 이렇게 타임 차트를 그려놨는데 평상시에는 차선 쪽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 쪽에 적색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시퀀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퀀스를 보면 이 타임 차트를 보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란색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빨간불로 들어가겠고요. 횡단보도는 이제 파란 적색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깜빡 하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깜빡 하다가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타임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타이머가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제 타이머가 3개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이머가 필요한데, 우리가 온오프를 타이머를 하려면은 온오프 타이머를 하려면 타이머가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2개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온오프를 하려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5, 6. 이렇게 보면은 타이머 요 횡단보도를 우리가 시퀀스 제어를 이렇게 하려면 타이머가 한 6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작성하시다 보면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뭐 우리가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여기 보면 타이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이게 노란불이 들어오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차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 이렇게 했네요. 차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20초로 했는데요. 20초. 그러니까 이거 횡단보도에서는 10초간은 길게 들어오다가 나머지 10초간은 1초 타이머 2개를 써서 깜빡을 5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때 보면 이 앞쪽에 조건을 짜고 이 뒤쪽에 출력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 위에 조건을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서 출력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 파일 사이즈 1.0.0 T1.Q %M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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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 0.6.0 이렇게 있다. %IX 0.0.0 T1 T샵 CS TOM.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 여기서 입력은 뭐죠? 입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은 요거 하나죠, 그죠? 출력은 요거 하나죠, 그죠? 그러면 %IX 0.0.0 입력하고 %QX 0.1.0 자, 요거하고 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죠? 예. 자, 입력이 안 들어오면 출력이 안 나가죠? 자,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나요? 예, 이거 자기 유지해놓으니까 당연히 출력이 나갈 거였어요. 출력이 나가죠. 자, 입력을 계속 온시켜 놓으면 출력도 계속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입력 스위치를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띄면. 자, 여기서 입력 스위치를 띄면 자기 유지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출력은 나갈 것 같아요. 출력은 나갔는데 자, 요게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그래서 얘는 계속 출력이 나가다가 요 타이머의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정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초 타이머니까 10초가 지난 다음에 정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즉시 나갔네요. 그죠? 즉시 나갔어. 근데 입력이 꺼지면 출력이 즉시 꺼진 게 아니라 한참 있다 꺼졌죠. 그래서 얘는 오프 딜레이야. 오프 딜레이. 꺼지는 게 늦게 꺼지는 거죠. 오프 딜레이. 자,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것은 온 딜레이 타이머인데 실제로 동작하는 것은 오프 딜레이로 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프 딜레이도 필요할 때가 있나요? 네,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동작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 딜레이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오프 딜레이를 쓰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여기 만들어 줬는데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229페이지에 보시면 오프 딜레이라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오프 딜레이. 두 번째 거, 오프 딜레이. TOF. 오프 딜레이예요. T가 타이머고 오프가 오프 딜레이. 자,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거는 이제 오프 딜레이 타이머인데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이제 요거는 초창기에 나온 타이머예요. 요 교재가. 근데 우리는 요번에 쓰는 타이머는 TOF RST라는 요 펑션을 쓰도록 할게요. TOF RST. 자, 어떻게 생겼냐면 자, 바디에 저기 바디가 있는데 TOF RST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입력하고 PT가 있는데 여기에 RST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가 입력 조건이고 여기가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고요. 여기는 RST에 %IX 0.0.1 여기가 %IX 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Q하고 ET 있는 건 똑같고요. 자, 그럼 얘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갑니다. 출력 Q가 나가요. Q가 얘는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고 입력이 꺼지면 여기 꺼진 시점부터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설정 시간 10초가 지나면 출력이 꺼지는 그런 타이머예요. 자, 그 타이머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T1 해놓고 T1.Q 여기다가 출력 %QX 0.1.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0페이지를 참고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펑션은 RST 펑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RST. 그 RST 펑션을 쓰는 이유는 한번 동작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새롭게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 로컬 변수에 가셔가지고 미리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0.0.0 그 다음에 TOF예요. TOF 언더바 RST 언더바가 있는 거 언더바 RST라고 하고요. 자, 인스턴스명은 T1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RST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거가 RST고요. RST 없는 것은 RST가 여기서 리셋인데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해요. 그래서 새로운 펑션 블록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RST가 하나 더 있는 거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T샵 CS 자, RST에 I 0.0.1 위에 T1.Q 출력 Q 0.1.0 자, 이거는 이제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선생님 RST 저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펑션 블록 이름 자체가 RST예요. TOF 언더바 RST. 펑션 블록 이름 자체가 뭐 TOF도 있고 그 바로 밑에 RST도 있죠. 네. 펑션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우리가 온딜레이 타이머는 요 인 조건을 온시키면 기동하고 오프시키면 리셋이 됐는데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입력 조건을 오프시켜도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셋 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한번 쓰기 하시고 모니터 시작. 네. 자, 얘는 이제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동시에 온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입력 조건이 0번 입력이 들어오면 동시에 출력이 나갑니다. 바로. 바로 출력이 나가고, 자, 이대로 계속 유지하다가 입력 조건이 꺼지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거죠. 입력 조건이 꺼지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서 이제 설정 시간이 되면 출력이 꺼지는 거. 그래서 꺼지는 게 늦게 꺼진다 그래서 오프 딜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프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여기서는 이 0번 스위치를 하면은 또 출력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또 타이머가 동작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했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제 내가 입력을 넣었어요.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가요. 자, 내가 입력을 껐어요. 꺼가지고 이제 타이머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꺼지겠죠, 당연히. 근데 한 5초쯤 지났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걸 여기서 끄고 싶어. 근데 만약에 리셋이 없으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끌 수가 없다. 자, 이제 온됐다가 이제 오프 시켰어요. 한 5초쯤 지났는데 내가 비상사태가 걸려서 이 출력을 끄고 싶어. 끌 수가 없어요. 리셋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중간에 끄고 싶을 때는 리셋. 그래서 이때 이 중간에 내가 임의로 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리셋. 그럴 때 리셋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프가 없는 오프 딜레이보다는 이 리셋이 있는 오프 딜레이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앞에 교재에 있는 것보다는. 리셋이 없어서 안 된다. 꼭 중간에 끄고 싶지 않은 사람은 리셋이 없어도 되겠죠? 네, 리셋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TOF라는 것을 써도 돼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끄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근데 중간에 끄고 싶을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프 딜레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우리 오프 딜레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 딜레이.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이라면 좀 그런가? 우리 이거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센서 등이 있죠? 센서 등이 오프 딜레이인가요? 센서 등. 딱 가면은 불이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꺼지잖아요. 오프 딜레이인가요? 온 딜레이는 아니지. 딱 가자마자 불이 들어오잖아요. 가자마자 불이 들어오잖아. 조금 있다 꺼지잖아. 그러니까 오프 딜레이 비슷한데 센서 등은 오프 딜레이가 아니에요. 왜? 이 오프 딜레이가 되려면 요 타임 차트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가면 불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 계속 불이 들어와야 돼. 근데 센서는 내가 서 있어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꺼져. 그래서 얘는 오프 딜레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프 딜레이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안에 실내등이 있는데
실내등 스위치가 이 천장에도 있잖아요. 천장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또 실내등 스위치가 어디 있죠? 천장 말고 실내등 스위치. 그 문 밑에? 문에 있죠. 문에. 네. 우리는 보통 문을 닫으면 실내등은 꺼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면 켜지죠. 네. 문을 닫으면 다시 꺼지죠. 안 꺼지지. 아, 좀 이따 꺼지지. 조금 이따 꺼지지. 조금 이따 꺼진다. 그게 오프 딜레이예요. 꺼지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는 뭐 실내등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라이트도 그런 것도 있죠. 시동을 꺼도 라이트가 조금 이따 꺼지는 거. 그런 게 오프 딜레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도 보면 이 램프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게 팬이 도는 소리잖아요. 램프를 끄면 팬이 조금 더 돌아요. 더 돌았다가 온도가 좀 내려가면 스톱을 해요. 얘가. 우리 인버터도 아마 그래요. 인버터도 팬이 있잖아요. 그 팬이 온도에 따라서 팬 동작을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온도가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돌았다가 이제 일정 시간 되면 떨어져요. 그렇게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231페이지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온오프를 이용한 화장실 자동 밸브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제 그런 소변기가 있는데 이 소변기에 여기 센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죠. 밸브. 그러면 이 센서하고 밸브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관계가 이렇게 센서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는 거죠. 2초간 밸브가 열렸다가 닫힌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물러서면 여기서 3초간 밸브가 열렸다가 닫힌다. 이런 조건으로 시퀀스로 밸브하고 센서하고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타임 차트로 그려봤어요. 그 내용이 사용자 위에 있는 내용이죠. 1초 후에 2초간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는 게 이제 밸브가 열린다는 뜻이고요. 이탈하고 나서 3초간 물이 공급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타임 차트를 그려보면, 이 앞에 있는 타이머 두 개는 온딜레이 타이머고요. 이 뒤에 있는 타이머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딜레이 타이머,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3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제에서 보시듯이 온딜레이 타이머 2개, 여기 오프 딜레이 타이머 1개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3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에 대한 조건을 2번 물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물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밸브가 2번 열리니까 1차 조건, 2차 조건 이렇게 해서 1차 조건, 2차 조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밸브가 동작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안 보고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센서가 IX 0.0.0이고 밸브는 QS 0.1.0이고 그 다음에 온딜레이 타이머 2개, 오프 딜레이 타이머 하나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참고하시면서 자, 새롭게 프로그램 짜시려면 로컬 변수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센서가 I 0.0.0 쭉 해서 이제 TON T0 인스턴스명을 T0로 했습니다.
TOF, T1, T샵 1S, T샵 3S, 자, 한번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쓰기 한번 하고요. 선생님 쇼트 회로라고 뜨는데 쇼트. 똑같이 아, 지금 빨간 줄이 나와요? 예. 그러게요. 문제 쓰기가 됐습니다. 아니. 로컬 변수에 뭐 예전에 했던 변수가 없나요? 지금 아,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로컬 변수로 가보시면은 TOF RST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T1은 그걸 지우세요. 이거 와서 거기를 지우시고 얘를 지우시고 다시 T1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우시고 아니 네. 아니 얘를 지우시고 얘를 아예 지우시라고. 얘를 지웠다가 지웠다가 다시 TOF 그냥 TOF로 T1 그게 안 지워지네? 그게 왜 안 지워지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로컬 변수로 가면 이 TOF로 갔네요. 그죠? 네, 된 것 같은데. T샵 3을 썼어요. 홈쇼인데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변수명을 싹 지우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중복이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제 센서에 사람이 오기만을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0번 센서니까. 자, 그럼 센서에 사람이 오면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는 거죠. 자,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센서에서 사람이 물러서면 이제 그때부터 3초간 문이 밸브가 열렸다가 닫히네요. 잘 되나요?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물러서자마자 3초간 밸브가 열렸다가 닫히고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온플레이 오플레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소변기가 하나만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어디 가니까 소변기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 끝에 소변기를 사용하려고 쭉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살짝 지나가 볼까요? 살짝. 사람이 살짝 지나갔다. 지금 밸브가 열리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디를 조금 보완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살짝 지나갔는데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밸브가 열리니까. 그러면 지금 살짝 지나갈 때 동작하는 타이머가 어떤 타이머예요? 요 1번 타이머죠? 그러면 요 1번 타이머가 요 센서하고 지금 직결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얘가 동작만 하면 얘가 동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이 1번 타이머는 이 동작을 봤을 때 여기 이 두 개 타이머 T0, T2, 요게 T1인데 요 두 개의 타이머가 다 동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작하는 타이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조건을 하나 걸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는 T2.Q가 이 2번 타이머가 동작한 다음에 네가 동작해라. 이렇게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요 1번 타이머는 맨 마지막에 동작해야 되는 타이머잖아요. 그래서 너는 2번 타이머가 끝난 다음에 동작해라. 이렇게 앞에다가 조건을 한번 넣어줘 봤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정상 동작 하는지 이제 사람이 센서에 가까이 오면 1초간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렸다 닫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물러서면 3초간 밸브가 열렸다 닫힌 거. 잘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살짝 지나가는 사람. 살짝 여기 지나가더라도 여기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짝 지나가더라도 밸브가 안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동작을 시켜보고 이렇게 보완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프트웨어에도 품질이 있나요? 소프트웨어 있죠. 그죠? 예전에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지만 요즘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동작하는 건 비슷한데 다르죠. 조금.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탱크에 물을 갖다가 채울 때 모터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탱크에 물탱크에 여기가 고수위고 여기가 중수위면 고수위하고 중수위 사이에 만약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계속 여기에 있으면은 모터 1번하고 모터 2번 중에 하나는 꺼져 있고 하나는 켜기로 했잖아요. 하나는 켜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계속 중간에 와 있으면 계속 2번 모터만 도는 거잖아요. 그죠? 모터는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모터.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만 계속 돌면은 얘는 언젠가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면 좋겠어요? 얘를. 쉬는 타임이죠. 쉴 수가 없잖아. 하나는 돌아야 되니까. 그 쉬는 타임 비슷한 거야. 한쪽 돌 때 한쪽 쉬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좀. 그렇지.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스타트 됐는데 한 시간을 재. 한 1시간쯤 지났는데도 얘가 계속 돌고 있어. 그러면 요번에는 네가 쉬고 요번에는 네가 돌아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시간을 재가지고. 그래도 하나가 도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을 재.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 또 얘가 돌고 있어. 그러면 요번에는 네가 쉬고 네가 돌아라. 이렇게 교감 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오래 가겠죠. 수명이. 그래서 저런 것도 그냥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저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모터가 하나 도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하나만 계속 돌게 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이걸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죠? 품질이 다른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사람은 기능이 잘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야. 그죠? 기능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능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조치가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에도 굉장히 품질을 따지는데 그런 품질을 따지려면 사실은 이 PLC를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은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굳이 뭐 저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걸 줘야 돼. 오다를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짜도록